그러나 그분의 마지막 인생은 슬픈 드라마 같습니다. 59살인 1920년 4월에 일본군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재현 선생님의 인생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도 전쟁 때문에 그리운 집과 학교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을 자신만 위해 사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과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한국인으로 러시아 땅에서 큰 전공을 받은 최재현 선생님을 저도 존경합니다. 선생님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곡은 삼국시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토프 한글의 교환생 자알리네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국의 역사 삼국시대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역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역사를 알면 알수록 그 나라의 문화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역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역사를 알면 알수록 그 나라의 문화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려인으로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Можно я без микрофона? Очень переживаю. 마이크 없이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국의 역사 삼국시대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역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역사를 알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알게 됩니다. 저는 고려인으로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역사도 알고 싶었습니다. 올 여름 그 지역 한국 역사학과 교육을 하는 소식을 너무 기뻤습니다. 이 교육은 고려인 어린이들이 모여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글 갈방 사바로브 사피입니다. 저는 한 한국 작곡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로마라고 하는 이 작곡가의 재능은 모차르트의 재능과 비교될 수 있어요. 이로마는 1978년에 서울에서 떠났어요. 5살 때 벌써 피아노 앞에 앉아서 갑자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의 가족 중에는 어느 누구도 이전에 음악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부모는 애들의 재능은 즉시 알아채리고 음악학교에 보내기로 결심했지요. 11살 때 소년 로마는 영국 명문 도서 특수음악학교에 입학했어요. 이곳은 다른 나라의 영치들을 위한 학교예요. 이로마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영국 런던 왕립학교에 입학해요. 그의 선생님은 하리슨 베르도이스였어요. 그곳에서 그는 그의 첫 번째 작품을 썼어요. 이로마는 학교에서 가장 유망한 졸업생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음반을 라슨을 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고향에서 영감을 받고 두 번째 음반을 만들었어요. 그의 앨범의 제목은 첫사랑이에요. River Flowers는 그의 앨범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에요. 이루마의 작품들은 마음속에 오랫동안 울림으로 남아있지요. 이루마의 음악은 모차르트의 작품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는 모차르트와 라벨의 악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지향하고 있어요. 이루마는 세계적인 연주회를 가졌는데 2003년에 일본에서 공연을 했고 2012년에는 독일 텔레비전 쇼에도 출연해요. 이때에는 폴란드와 러시아에서 연주회를 가졌는데 호주에서 연주회를 했어요. 이루마의 앨범들은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어요. 홍콩과 말레이시아와 중국에서도 공연을 했으며 그리고 2015년 싱가포르 공연에서는 5천만의 관중과 함께 했어요. 이루마는 힙합 음악가들과 비롯하여 여러 다양한 연주자들과 협력하는데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영감을 주고 사랑과 희망을 불러 일으키는 음악이 되길 소망해요. 지금까지 이루마는 많은 앨범을 냈어요. 이 앨범들은 현대 음악과 클래식 음악을 담고 있어요. 나는 이루마의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그 음악은 나에게 영감을 주고 내가 불안해질 때 그 음악을 연주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내게는 꿈이 생겼어요. 이루마의 공연장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 음악이 현장에서 들릴 거예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면 언젠가는 이 작은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까지 또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이 아주 진지하고 알찹니다. 와서 그냥 말하기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그 발표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배우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작곡가 이루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학교 가는 길이라는 음악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루마 씨의 곡인데요. 아주 유명한 곡인데 그 곡이 잠깐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주 경쾌한 곡인데 제가 들으면서 이루마 작곡가는 학교 가는 길이 굉장히 즐거웠나 보다. 저하고는 달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피아 학생 나중에 꼭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루마의 공연에 참석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로써
유치 초등부와 청소년부 결선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피땀 흘려서 오랜 시간 연습했을지, 그리고 함께 또 준비시켜 주신 선생님들께서는 또 얼마나 많은 노고를 하셨을지 상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성인부로 넘어가기 전에요, 저희 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공연을 해주시는 팀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랫동안 다른 팀에서 노래를 하시다가 올해 금강이라는 중창단 이름으로 결성이 돼서 이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모스크바 금강 중창단의 최릴야 선생님과 이 류드밀라 선생님의 축하 공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아이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크바 한글학교 고국방에서 공부하는 구순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는 한국 역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역사를 정말 알고 싶었는데 고국방에서 한국 역사를 한 달에 한 번 배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국의 사대문의 역사입니다. 한국의 서울하면 먼저 떠오르는 남대문, 동대문에 대해서 배운 것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대문, 동대문에 대해서 많이 듣고 가보기는 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서대문의 역사와 북대문의 역사를 배우다 보니 사대문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이고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대문은 오상을 기초로 건립되었습니다. 오상이란 인, 의, 예, 지, 신의 5가지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덕목은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 도리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국보 1위인 남대문은 예를 승상하는 문으로서 숭례문이라 불리우고 여기서 예랑 사양지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며 남을 위해 사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 한국의 보물 1호인 동대문은 인을 일으키는 문으로서 홍인지 문이라 불립니다. 여기에서 인이란 죽은 지식, 불쌍한 것을 보면 가엽게 여겨 정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문인 서대문은 을을 두텁게 갈고 닦는 문으로서 돈의 문이라 합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에 서대문이 없습니다. 1915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철거되면서 서대문이 석재, 목재, 기와까지 경매에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서대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자료인 서대문구에는 서대문이 없다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강사 최한나 교수가 역사적인 이면이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서대문의 진실을 파헤친 귀한 자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북문, 북대문은 숙정문, 홍지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숙정문은 북문으로서 엄숙하게 다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를 넓히는 문으로서 홍지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제가 이 사대문에 대해 배우면서 정말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새로이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대문의 역사를 배우면서 아직까지도 복원이 안 된 서대문을 생각하며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대문이 사라졌지만
서대문의 역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역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 공부를 통하여 나의 뿌리인 대한민국을 더 깊이 또 가슴 가까이 알게 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국의 소중한 사대문의 역사를 나누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한국학교와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대문에는 서대문이 없다. 유튜브 동영상 꼭 한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대문이 없어진 그 아픔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대문에 담겨진 철학의 의미까지 풀어서 해설을 해주셨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니슈 아나스타시아 학생입니다. 제목은 한국과 러시아의 33년 우정입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라니즈에서 온 나스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33년 동안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와,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정은 서로에 대한 진리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소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저의 발표 주제는 한국과 러시아의 33년 우정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수교열은 1990년 9월 30일 이후 올해 수교 33년이 됩니다. 수교 이전에는 완전히 단절된 사이였지만 수교 후 많은 분야에서 우정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두 나라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한국인이 참 좋아하는 커피도 러시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종은 러시아 건사관에서 처음 마셔본 커피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고종은 러시아 건축가인 사바틴에게 1900년에 정관훈을 건축하도록 명령했고 그곳에서 외국 사절들에게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서울로드 호텔 근처에는 러시아 시인 푸시킨 동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 중에 그 근처 커피숍에서 해준 푸시킨 시를 보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라. 기쁜 날이 오고야 말이니. 제 생각에는 러시아인들보다 한국인들이 이 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한국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수교 후 한국과 러시아는 어업, 기술, 원자력, 무역, 문화 등 50개 이상의 분야에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일반인들은 한국 음식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초코바야와 도시락은 러시아의 국민 간식입니다. 한국 마요네즈, 계란 과자, 밀크스도 너무 맛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기업들과 제품을 러시아인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과 러시아의 우정의 무대 하이라이트는 기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해도 기밥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8년 모스크바 한국 엑스포에 그룹 인피니티와 배우 하지원이 왔습니다. 그 콘서트에서 1700명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말로 사랑해요! 라고 외쳤는데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만큼 감동이 됩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한국말 기대회가 열리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보고 한국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33년 된 두 나라 우정이 더 많은 민간 분야에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우정에 대화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한국어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간이지만 잘 지나가서 앞으로 40년, 50년, 그리고 또 오래오래 한국과 러시아의 우정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도가 1990년이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33년 이렇게 오래됐는지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얼마나 우리 옥니쇼 아나스타시아 학생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어를 사랑하는지 표정과 말투와 몸짓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러 관계가 속히 다시 회복되고 더 좋은 길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다슈로바 까밀라 학생의 순국 독립운동과 안중근을 주제로 듣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장대학교에 다니는 카미오입니다. 주제는 순국 독립운동가 안중근입니다. 이 주제를 한 이유는 안중근 의사가 제게 가장 인상적인 한국의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1879년 가을 황해도에서 태어난 아이의 가슴과 배는 복도칠성 모양의 점이 있어서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안흥칠이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안중근입니다. 훗날 그는 자라서 우리의 손가락을 끊어서 맹세를 합시다 라고 외쳤고 그와 동료 12명 모두가 칼을 꺼내 모명치 천마지를 잘라 그 피로 내딛기 위해 쓴 글귀는 태양 독립입니다. 그리고 그는 3월 26일 하얼빈역에서 망설임 없이 공청으로 또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이유는 일왕은 동양의 평화 유지와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뒤 안중근의 사형 선고를 들은 어머니는 바로 아들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은 한 것이니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하여라. 그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안중근은 감옥에 갇힌 채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도 약해지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책을 읽고 자서전을 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간수가 죽음을 앞둔 상수가 글을 읽어서 무엇합니까? 라고 묻자 안중근이 빙긋 웃으며 사람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는 법이요. 그러니 게을리할 수가 없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한 태도는 본받고 싶습니다. 저는 안중근 의사님의 의지와 살신성인한 모습을 존경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삶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며 또한 제 삶 가운데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